안녕하세요. 백세 건강 백서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철로 접어들면서 장마가 시작되어 고온다습한 나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여름철의 불청객인 식중독 또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초에는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단 식중독 의심 증상이 나타났다는 신고가 이어져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들어갔으며 6월 17일에는 강원도로 향하는 전세버스에서 김밥을 나눠 먹은 탑승객 20여 명이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최근인 7월 2일에는 청주의 한 예식장에서 식사를 한 하객들이 무더기로 식중독 증세를 보였다는 뉴스가 보도되는 등 벌써부터 식중독에 걸렸다는 뉴스가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름철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할 음식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어떻게 조리하고 보관해야 하는지에 대해 준비했으니 놓치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에서 발표한 식중독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1년 식중독 환자 수는 총 5,160명이었으며 7월 식중독 환자가 1,293명으로 가장 많았고 8월이 878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처럼 7, 8월에 식중독 환자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데요. 특히 2023년 올해 여름은 사상 최대로 강력한 슈퍼 엘니뇨의 발생이 확실시되면서 예년보다 비가 많이 오고 장마 기간이 길어지며 기온도 2에서 3도가량 높아져서 매우 덥고 습한 여름이 될 것이라고 하니 특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이 평균 1도 상승하면 식중독 발생 건수가 5.3% 증가하고 식중독 환자 수는 6.2%가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벌써부터 식중독 뉴스가 많이 들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디에서 먹은 어떤 식품이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먼저 살모넬라균에 의한 식중독을 알아보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파악된 살모넬라 식중독 사례 131건 중 62%인 81건이 음식점에서 발생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습니다. 즉, 살모넬라 식중독 발생의 10건 중 6건은 음식점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달걀로 조리한 식품이 46%인 3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달걀을 만지고 손을 씻지 않은 채 음식을 조리하거나 다른 조리기구를 만져 살모넬라 식중독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고 하는데요. 껍질이 깨지지 않은 달걀을 구입한 후 바로 냉장고에 넣어 다른 식재료와 구분해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달걀 조리 시 중심온도 75도씨 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 후 섭취하고 노른자와 흰자가 모두 단단해질 때까지 익혀 먹어야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대장균에 의한 식중독이라고 하면 덜 익힌 고기나 신선하지 않은 해산물 등을 먼저 떠올리는데요. 과일이나 채소로 인해서도 식중독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식약처에서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식중독 원인 식품을 분석한 결과 대장균에 의한 식중독 원인 3위가 육류, 2위가 도시락 등 복합조리식품, 그리고 충격적으로 1위가 바로 채소였습니다. 우리나라 식약처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도 식중독 원인의 46%는 채소와 과일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과거 식중독 사례를 살펴보면 2013년 부산에서 쌈장과 오이를 섭취한 초등학생 69명이 식중독에 걸렸고 2014년 울산에서 쑥절편과 토마토를 섭취한 초등학생 14명에게서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세척이나 소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생채소 및 과일을 섭취하여 식중독으로 이어진 것인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채소와 과일은 그냥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해 제대로 세척하지 않거나 샐러드 등 날것으로 먹는 경우가 많은데 여름에는 깨끗하게 꼭 씻어서 드시거나 익혀서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왜냐하면 동물의 장내에 서식하는 대장균 중 독소를 생성하는 병원성 대장균은 채소 재배 시 숙성이 덜 된 퇴비 사용, 축사 옆 채소밭에서 오염된 물 사용, 트럭 같은 운송수단으로의 운반 과정에서 오염이 발생해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채소와 과일의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식재료 세척용으로 검증받은 제품을 이용해 5분 이상 물에 담근 후 3회 이상 깨끗하게 세척해야 합니다.
잎채소의 경우 한 장씩 흐르는 물을 이용해 3회 이상 세척하되 육안으로도 깨끗하지 않다면 다시 세척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식중독의 원인인 노로바이러스도 있습니다. 여름철 우리가 먹는 음식에는 이것이 들어간 음식이 정말 많은데요. 바로 얼음입니다. 아이스 커피에도 들어가고 시원한 냉면에도 들어가죠. 많이들 드시는 물회의 얼음 육수에도 얼음이 들어갑니다. 이처럼 정말 다양한 여름철 음식에 들어가는 얼음은 얼어있다는 이유로 우리는 안심하며 위생에 대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얼어있으니까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활동을 못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식약처 측정 결과에 따르면 얼음 속 노로바이러스는 3일 후에도 99%나 생존했고 17일이나 지났는데도 무려 45%가 살아남았으며 노로바이러스는 99.9%가 감소해야 감염성을 잃은 것으로 판정된다고 합니다. 이 노로바이러스가 식중독을 일으키는 겁니다. 문제는 얼음을 얼릴 때 사용하는 얼음틀인데요. 얼음을 얼리기만 했지 제대로 세척해서 쓰시는 분들이 잘 없으실 겁니다. 얼음틀을 세척하지 않고 계속 재사용하면 노로바이러스뿐만 아니라 폐혈증을 일으키는 리스테리아균도 증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리스테리아균은 폐혈증, 뇌수막염, 식중독 등 다양한 감염병을 유발하는 무서운 균인데요. 무려 영하 20도에서도 사멸하지 않고 생존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얼음을 한번 얼릴 때마다 얼음틀을 세척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세척만 하셔도 세균 오염도를 낮출 수 있고요. 만약 얼음틀에 얼룩이나 때가 꼈다면 쌀뜨물을 이용해 제거할 수 있습니다. 쌀뜨물에 얼음틀을 1시간 정도 담가 놓으면 쌀뜨물 속 녹말 성분이 얼룩을 지우고 냄새를 흡수합니다. 식초를 푼 물에 얼음틀을 20분 정도 놔둔 후 물로 깨끗이 헹궈 건조시키면 살균 소독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음 속 노로바이러스는 감염성이 오래 유지되므로 식중독 예방을 위해 끓인 물로 얼음을 얼려야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음식물을 조리 중 식재료를 손질할 때 재료 간 교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채소용, 과일용, 육류용, 생선용 등으로 칼과 도마를 구분해 사용해야 합니다. 세척 시 생채소, 육류, 어류, 가금류 순으로 세척하도록 하고 바로 조리하거나 냉장 보관하도록 해야 하며 조리한 음식은 가급적 2시간 이내 빠르게 섭취하길 권장합니다. 육류나 어패류는 75도씨 이상 고열로 1분 이상 조리해 속까지 완전히 익었는지 확인 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을 보관할 때는 생고기와 식재료는 냉장고 하단에 보관하며 조리된 음식은 상단에 보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식중독 증상을 알아두시고 본인 또는 주변 분이 식중독 증상을 보인다고 하면 즉시 병원으로 가셔서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식중독은 보통 오염된 음식을 섭취한 후 대여섯 시간이 지나면 증상이 나타나지만 잠복 후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식중독의 증상으로는 복통, 설사, 구토, 탈수, 피로 등이 대표 증상이며 영유아나 노약자가 감염될 경우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중독에 걸렸을 때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 탈수 방지하는 것이 좋으며 시중에 판매하는 이온 음료도 수분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설사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미음이나 쌀죽 등 기름기가 없는 담백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된다고 하니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보건당국은 날씨가 고온다 습해진 만큼 개인 위생에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아산병원에서 알리는 식중독균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조리 시 손을 자주 씻는다. 2. 신선하고 질 좋은 식품을 선택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은 먹지 않는다. 3. 식품 조리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는 깨끗이 씻고 소독한다. 4. 육류, 가금류, 달걀 및 해산물은 완전히 익혀 먹는다. 5. 모든 음식은 안전한 온도에서 보관한다. 6. 산이나 들에서는 버섯이나 과일 등을 함부로 따먹지 말아야 한다. 7. 어린이, 노약자 등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식중독으로 심한 설사 증상이 생기면 탈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야 한다. 이상, 오늘은 식중독에 관련된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